어서오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8일이고요. 사실은 1월 29일 새벽인데 28일이라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두산의 홈페이지에 제가 이제 썸네일을 만든 겁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정말 내일을 준비하는 거니?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두산은 지금 미래를 준비합니다. 홈페이지 죽이고요.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참고란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쓰는 겁니다.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산이에요. 매수단가 58,1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혼나야 됩니다. 왜 혼나야 될까요? 일단 2020년 8월에 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얘가 엄청나게 떴죠. 계열사 두산솔루스 지분 18.05% 처분 결정했다. 뭐 했고 얘네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구조조정에 들어간 두산그룹이 이번 정권에서 진짜 가장 많이 타격받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왜 그런 정책을 쓰는지는 이해는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관련돼서 원전 운영 관련돼서는 세계 1위예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원전의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그 아랍권 나라들한테 그다음에 뭐 유럽 뭐 이런 데들한테 많이 팔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탈원전 하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면서 직접적으로 타격받은 데가 두산입니다. 뭐 잘 아시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다른 나라에 팔 거면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안 쓴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일단 기준 가격은 이날 봉이에요. 이날 봉에 914억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던 요 241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 뒤로 이제 힘없이 부진 하다가 여기서 이날이죠. 12월 11일 날 거래 대금 한 220억 정도 터트리면서 윗꼬리로 여기 라인을 잡아 먹었어요. 이게 이제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요 윗꼬리로 여기 라인에 있는 물량을 좀 잡아 먹었고요.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이제 들어왔던 이제 분들 거 물량 또 털어 먹었고 N자형 파동을 하면서 물량을 매집을 해서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한 번 더 흔들었죠. 흔들고 나와서 이날 이제 뭐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무슨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3조 자구안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올랐고 그 다음날 많이 올랐습니다. 매수 단가 58,100원이면 57,400원인 어떤 기준가보다 높게 사셨지만 어느 라인에서 사셨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이날에 사셨다면 이때 무조건 팔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날에 사셨다면 57,400원이 깨졌을 때는 매도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종합지수가 하락하면서 급격하게 타격 맞은 데가 이제 이 회사인 거죠. 4,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한 10% 정도 마이너스고 비중 20%니까 전체 계좌에서는 2% 마이너스입니다. 뭐 충분히 전체 계좌에서 2%라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제 물어보신 분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다른 종목에서 많이 손해가 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아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왜 이쪽 라인에서 팔아야 되느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늘려 보니까 어때요? 얘가 여기 아까는 여기를 120일 기준으로 본 거예요. 120일이면 이 121선이 초록선인데 이 초록선의 흐름 정도만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늘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매물이 지금 있죠. 이 엄청난 매물을 제가 한번 수평선으로 그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준이 되는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7만 한 2천원 라인 정도. 7만 2천원 라인이면 어느 자리죠?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강력한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딜까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이게 64,500원이야. 그러면 주가가 64,500원 이상 들어가게 되면 일단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가격인 거죠. 맞죠? 이제 이해하시나요? 5만 원에서 이 큰 종목이 약 한 1조 정도 되는 종목이
30%가 올라서 65,000원 라인 정도 갔다. 64,500원을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겪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예. 어디서 매도할 줄을 몰라. 매수는 잘하는데 어디서 매도할 줄 모르는 게 그게 이제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가 뭐 기본적 분석을 해야지 뭐 그러니까 잔돈 푼돈 번다 뭐 이런 얘기 오는데 전 솔직히 뭐 다 무시하고 싶지만 또 성격이 또 성격인지라 건드리면 또 발끈하는 성격이어서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기준 가격은 21선이에요. 21선이 54,400원 라인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에 깼죠. 시간에 깼기 때문에 결국엔 기준봉으로 잡는다면 이제 이봉이 될 거예요. 이봉이 되거나 혹은 이봉이 됩니다. 이렇게 이봉이. 되게 신기하죠.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트를 다이렉트로 보면서 하는 건데 신기하게 여기 밑에 내려와 있다가 여기 라인을 한 달간 지지를 해버리잖아 그냥. 이 기준봉의 중간 라인을. 자, 그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이날에 1월 14일 날의 기준봉. 얘를 기준으로 잡고요. 이날 440억 터졌으니까 거래대금으로. 이날 하고 1월 15일 셋 중에 두 번째로 큰 거래대금 터진 거죠. 어때요? 53,400원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두산이라는 회사가 나쁜 회사냐? 아니죠. 나쁜 회사. 두산이라는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냐? 대기업이죠. 지수가 잠깐 하락해가지고 얘도 영향받아서 하락한 거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좀 시련을 받았고 그 시련을 지금 타개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두산이라는 회사는 두산 솔루스인가요? 뭐 하여간에 이제 수소차 쪽으로 이제 탈바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 여력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지금 여기서 당장 포기하고 가느냐? 그 부분은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 지금 여기 깬다고 손절하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단기 투자자는 이미 손절 가격을 놓쳤어요. 57,400원이라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57,400원이 깨질 때 다 파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 정도는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 투자자라면. 못해도 어느 라인이냐면 이 라인이에요. 56,800원이 깨지면 종가로 깨지면 답이 없어. 난 단기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못 팔았다면 그냥 이달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윗꼬리를 어떻게 감당해내.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건데 장기 투자자도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여기서 사서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사서 1년 있으면 되지, 2년 있으면 되지, 3년 있으면 되지, 5년 있으면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근데 그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는 이달 그러니까는 2020년 11월에도 매수하고 2020년 12월에도 매수하고 2021년 1월에도 매수하고 앞으로 매달 혹은 매일매일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면서 가는 게 장기 투자야. 어디 한 군데서 한방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방 투자,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라고 그러죠. 바이 앤 홀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주가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파동을 어느 구간에서 사가지고 내려오는 거 참고 올라오는 거 참고 내려가는 거 또 참고 올라가는 거 또 참고. 왜 참아야 돼?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참는 거잖아. 매수 타이밍도 모른다는 거죠. 매도를 못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매도 타이밍을 잘 모른다면 매달 사야 되는, 그러니까
언제든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물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21선을 만약에 내일 개파락을 하게 되면 여기를 아마 건드릴 거예요. 53,000원, 53,400원, 500원 이자를 건드릴 거거든요. 여길 만약에 종가를 깨면, 그러니까 장중에 깨면 한 20에서 30% 정도를 손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종가로 깨면 추가로 20% 정도를 또 손절을 해서 50%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내가 100주 중에 50주 잘랐으니까 내려오면 다시 뭐 5주씩 해가지고 또 담는 거야 밑에서. 그렇게 가져가는 거야.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 나는 두산을 계속 매매를 할 거야. 1년, 2년, 3년, 5년 동안 매매를 할 거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단기 수익을 노리고 왔는데 매도가 잘못됐어. 아니,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랑 손절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서 물렸어. 단기 투자자라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21선 깨지면. 왜 21선을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부를까요? 21선이 깨지면 필연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해요. 21선이 깨지면 가격 조정을 한단 말이야. 또 기간 조정을 해요. 그게 대충 한 달이에요. 예. 만약에 삼성중공업을 기준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21선이 깨졌어요. 그럼 이게 며칠이야?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내 본전까지 오는데 며칠 걸려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본전까지 오는데 14일 걸려. 3주야 이게. 14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영업일수 3주예요. 근데 여기서 사서 기다린 시간은 며칠이야? 34일이에요. 한 달 반이란 말이야. 한 달하고 3주야. 한 달하고 3주. 이걸 어떻게 버티냐고. 힘들어요. 단기 투자자는. 근데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21선을 다하여 매수. 61선을 다하여 매수. 그러면 요거 매수 요거 이렇게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그럼 이거 세 번 하는 동안 나는 주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난 더 살 돈이 있으니까.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기다린 시간은 며칠로 줄어들냐면, 뭐 여기서 샀다고 칠게요. 이렇게 친다 그러면 3주만 2주하고 이틀만 기다리면 된 거예요. 34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기 투자, 단기 투자는 다른 거예요. 단기 투자는 사고 나서 최소 3, 4일 안에 저기 나와야 돼요. 시세가 나와줘야 돼요. 최소 4일까지, 최대 5일까지 시세가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시세가 안 나오면은 5일까지 시세가 안 나온다면 5일선 깰 가능성이 높아요. 5일선이 우리가 단기 세력선 혹은 단기 추세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3일선을 뭐 세력선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이라는, 왜냐면 제가 뭐 그냥 뭐 다른 종목이라고 얘기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제주반도체다 이런 거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뭐 지금 업황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하지만 두산보다 제주 반도체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왜냐면 대기업이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잔소리를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지금 입박스권에 올 가능성이 높죠. 이미 들어왔죠. 예, 여기를 이제 돌파를 못했으니까 여기죠. 여기 56,000 여기를 지지를 했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나갔다가 요렇게 지지하고 다시 요렇게 가는 흐름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부분에 이 윗꼬리단 여기 부분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조정을 못한 거예요. 다 받아내지 못한 거야. 실패했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털어먹고 나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지리하게 또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성향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단기로 투자했다면 일단 종목 선택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두산은. 예, 두산, 삼성전자,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 예, 네이버,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근데 또 뭐 있어요? 뭐 SK 어? 이런 종목을 누가 단기 투자해요? 장기 투자하지. 물론 차트상으로 보면 요즘 급등주처럼 움직이기는 했기 때문에 단기 투자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5만 원짜리 주가가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단기 투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10,000원 이하 혹은 2만 원 이하 여기 있는 가격대에 있는 것들을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이라는 종목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탄압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가장 이제 힘들게 한 정부가 됐고 그 기조는 근데 특별하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다음 대선에서 뭐 이제 야당 후보가 원자력 관련돼서 뭐 이슈를 만들어준다면 또 다시 뭐 한번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두산그룹은 담수화도 하고 진짜 세계의 어떤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회사 맞아요. 두산중공업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뭐 지금 뭐 박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이 올라왔네. 그래도 언제 이렇게 올라왔대? 많이 올라온 게 아니죠. 15만 원 하던 게 12,000원이니까.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 큰 주식이 4조 7천억짜리 주식이 지금 100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 라인은 21선이랑 21선이랑 여기 라인이에요. 네, 21선 가격이랑 21선을 깨면 뭐 조금 줄이고 뭐 53,000 뭐 450원 여기 줄이면 조금 줄여서 밑에서 다시 받아서 예, 올라오면 또 밑에서 산 거 팔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이 작업을 좀 해주시던가 아니면 손절하고 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던가 그 부분은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장기 투자이냐 단기 투자이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좀 다르다. 21선 깨지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솔직히 예, 제가 그걸 다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51,300원 라인 하고 예, 여기 라인 정도 될 것 같아요. 51,500원 여기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누가 봐도 53,300원에 올 가능성이 높죠. 이평선 121선 밑에 받치고 있고 올라와서 레벨업 했던 자리의 구간이기 때문에 53,300원까지도 뭐 시장이 계속 안 좋다 그러면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좋아요. 예, 오늘 뭐 미국 시장 조금 상승하지만 내일 우리나라도 상승하겠죠. 내일 이렇게 상승할 텐데 21선 올라오고 5일선 내려오고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뭐 여기 뭐 어느 정도 볼까요? 뭐 얘가 여기 갈 수 3,160포인트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예,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요 분홍선이 5일선인데 이렇게 쌍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종가로 오늘 이제 몸통으로 21선을 깼기 때문에 21선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21선이 이렇게 있으면 2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2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데 만약에 윗꼬리만 달고 종가상으로 21선 밑에 내려오고 오늘의 저가죠. 예, 오늘의 저가 3,046포인트 정도를 깬다. 그럼 저는 이거 깨진다고 봐요. 21선. 네, 21선 깨지면 어쩌면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어쩌면 여기 이런 라인 정도까지 여기 라인 정도 2,770포인트 여기 라인 정도까지도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라인에서 3,000포인트라는 어떤 라운드 피겨 가격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며칠이냐면 요렇게 따진다 그러면 한 11일이거든요. 이제 3일 빠졌기 때문에 아직도 7일이면은 한 주 반 남았어요. 한 주 반 지나면 이제 설이에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항상 이렇게 맞춰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에 영향받는다 그러면 두산도 당분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또 매도예요. 올라오면. 여기 갭을 메꾸기 위해서
아마 한번 들이칠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이제 이날의 봉에 따진다면 여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56,000원 정도까지 뭐 한번 3%짜리 봉이 하나 뜰 것 같아요. 그럼 위로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예, 비중 20%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전체 계좌에서는 2%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든 내려가든 일단 매도예요. 단기 투자자는. 장기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올 때도 매도고 내려갈 때도 매도지만 나중에 더 내려오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해서 들고 가는 전략도 가능해요. 예. 그런 부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이라는 종목 봤습니다. 찐함 K입니다. 감사합니다.